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이 내년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뉴스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저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FOMC 회의 이후에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어요. 어느덧 4.6%를 넘어섰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자 오늘 나스닥 12,960선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장중 13,000선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유가 역시 93불대를 넘어서면서 치솟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히 13,000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장 막판에 펼쳐지면서 0.22%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9월은 통상적으로 부진한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9월 달에 좋지 않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추석 전까지 미 증시가 좋은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내일 있을 금요일 우리 시간 29일 오후 9시 30분이 되겠네요. PC의 물가지수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3%대의 좋은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오늘도 1.48% 빠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유가와 관련된 산업주들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그래도 오늘 선방한 가운데 오히려 오늘은 경기 방어주들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13,100선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을 이탈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 201선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2,5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주가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약 한 14,000선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주가와 201선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51선도 깨고 13,100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 지속될 수 있어요. 많이 하락하면 12,500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나스닥 QQQ ETF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 자체는 글로벌 최우량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거의 10%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하락이 심해질수록 모아가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올해 3월 달에요.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 분위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 FOMC 11월 1일에 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씩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는 80.5%의 동결 가능성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77.6%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연준은 연내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8월달 PC 물가지수가 나오고 예정에 있죠. 근원 PC 지수가 3.9%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PC 물가 지수마저 좀 더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제조업과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한동안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크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역시 믿을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매크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확실한 종목이 주가 하락 압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싼 가격에 투자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비록 오늘 1.48% 하락한 240.5불로 마감을 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확실한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3 리프레시도 출시를 했고 연내 사이버 트럭도 론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델 Y 리프레시도 나오고 FSD 기술도 발전을 해서 더욱더 많이 와이드 릴리즈 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를 최소한 연간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인도할 캐파에 이르를 거고 그에 못지않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도 전기차 산업 못지않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가적인 약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요.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안 좋은 모습이죠. 테슬라는 그래도 240불대를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도 240불을 잠깐 깨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면서 240불을 지켜낸 상황입니다. 어쨌든 1차 지지라인으로는 240불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2차 지지라인으로는 210불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지난 2019년에 테슬라가 모델 Y 출시 이전에요.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모델 Y 출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었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 이전에요. 주가가 한 차례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메이저 세력들은 미디어와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주가를 많이 낮춰놓기도 합니다. 싼 가격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잘 버텨낼 필요가 있겠다. 향후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리고 2025년에는 모델 2 25,000불짜리 차량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까지 성장한 것보다도 내년과 내후년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를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3분기 인도량은 좋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46만 6천 대였는데 44만 대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 최근 중국에서 모델 3 리프레시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구 모델이었던 모델 3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최근 2023년 3분기 분기 말로 갈수록 중국 내수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이는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3분기 주별로 모델 3, 모델 Y 판매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모델 Y가 지금 주황색 막대고 모델 3가 녹색 막대인데 최근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요. 모델 3가 상당히 떨어진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인 9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판매량이 총 13,500대였는데 95%가 그러니까 거의 13,000대가량이 모델 Y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분기에 46만 6천 대를 납품을 했고 이번 분기에는 44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보다 3분기가 2만에서 2만 5천 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 모델 3 하이랜드 출시에 따라서 기존의 구 모델인 모델 3가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델 3 판매량이 거의 2만 대 이상 줄어들면서 이번 3분기는 약 44만 대 지금 인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4분기는 달라요. 테슬라가 연간 목표하는 인도량이 지금 180만 대죠. 올해는 18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7만 대 이상의 4분기 인도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매주 프리먼트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트립 차우드리에 따르면 프리먼트 공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4분기 괴물 같은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중국에서 모델 3 리프레시 그러니까 하이랜드죠. 이를 테스트하는 영상인데요. 굉장히 소음이 감소하고 주행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의 이 테스터 분께서는 기존의 모델 Y 오너라고 하는데요. 방금 이 테스트 트랙에서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서스펜션과 MVH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라이드 컴포트 그러니까 승차감이 되겠죠. 편안한 승차감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하고 소음 차단 성능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도로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넘어갈 때도요.
상당히 소음과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해요. 자, 이는 기존 모델 3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개선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량을 지금 선보였다라고 이 테스터 분께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모델 3 리프레시 아주 잘 팔릴 것 같아요. 특히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또 하나 생겼어요. 현재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죠. 미국의 빅3 기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입니다. 즉 스텔란티스, GM, 포드가 이 노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노조의 UAW의 파업 현장, 이제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확성기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 대통령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12일차가 되고 있는 UAW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서 노조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도 했는데 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이 근로자들께서 이 당시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응원을 하면서 현재 당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임금 인상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내년에 재임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블루칼라들,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블루칼라 표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UAW는요, 향후 4년간 임금을 최소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완성차 3사,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최대 20%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이 UAW의 이 40% 인상안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들이는 것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자 사이버 듀주님이 정말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든은 어둠의 테슬라미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은 테슬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응원을 했었는데요. IRA 법안도 도입을 해서 테슬라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더불어서 오히려 UAW를 지지를 하면서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임금을 40%나 올려주면 가뜩이나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영업이익률이 5%대 이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임금이 40%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적자를 면하지 못하겠죠. 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어떻겠습니까? going bankrupt, 그러니까 파산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없는 미국 시장이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거의 독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머스크 CEO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미 자동차 노조, 즉 UAW의 40% 임금 인상안과 주당 40시간이 아닌 32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신속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면에 테슬라는 이 UAW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테슬라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바이든은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다크 템플러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테슬라미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이렇게 유려한 요가 동작을 뽐내고 있는 테슬라봇 옵티머스 로봇이요,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움직임이 훨씬 더 인간에 가까워졌고 유려한 손가락과 함께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 능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서커스와 같은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로봇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드-투-엔드 AI, 즉 프로그래밍 코딩이 아니라 비디오로 된 시각화 정보만, 그러니까 동영상만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렉스라는
한 테슬라 트위터 분께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We will see Optimus doing real work in Tesla factories next year. next year가 중요한 말이죠.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서요, 이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여기에 예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년 2024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안에 이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UAW가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테슬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정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미국 빅3에 이어서 테슬라의 최고 경쟁자로 여겨지는 게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이 애플카가 2025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플과 관련된 루머를 알려주는 한 홈페이지에서 맥루머라고 하네요. 2025년에 애플카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맥루머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보다는요, 비전 프로 헤드셋이죠. 바로 증강현실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VR, AR 기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더 우선순위로서 비전 프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올해 3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제조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때 현대차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생산을 외주를 줄 수 있다라는 소문에 현대차 주가가 한때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인수나 협력과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야 애플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애플카 역시 자율주행 성능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려면은 테슬라와 같은 400만 대, 몇백만 대 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디바이스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올해 연내에 FSD12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사이버트럭 론칭까지 앞두고 있어요. 이 픽업 트럭은 미국 내 거의 5등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 차량 중에 한 4대 정도가 4등까지가 거의 그러니까 픽업 트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미국 내에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크게 성장할 2026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2026년까지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영상은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급발진 영상인데요. 택시가 지금 급발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180km까지도 속도가 올라갔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승객이 운전기사가 엑셀에 발을 떼고 있는 모습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습도 봤다는데 차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시동도 껐지만 안 되었고요. 계속해서 가속을 거듭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88km까지 올라갔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보시면은 이 아이오닉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차량은 구매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택시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차 역시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테슬라가 경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가 만약 국내에서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회자가 됐겠죠. 자, 아무튼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앞서가는데 경쟁자들은 뒤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는 10월 2일에서 3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은 10월 18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전까지 10월 18일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18일 전후로 발표가 될 건데요. 아무튼 이 사이에 사이버트럭 론칭과 관련된 소문이 나온다거나 포드와 같은 기업이 FSD를 채용하겠다라는 라이센싱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거나 다른 기업에서 현대와 도요타 같은 회사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이죠, NACS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주가가 한 차례 반등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10월 18일까지는
약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 가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